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20년 2월 1일입니다. 네, 토요일입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김의겸 씨라고 있죠. 흑석동 몰빵 청와대 대변인 그만두었던 김의겸 씨가 이해찬 당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공개 서한을 보냈어요. 네. 나 좀 제발 예비 후보 등록 좀 하게 해줘. 예비 후보 등록 좀 하게 해줘. 3번이나 자르고 그것도 페이스북에 파란 옷 있잖아요. 네네. 민주당 후보도 네. 입는 옷 이렇게 해놓고서 예. 제발 이 옷 한번 입을 기회를 달라고 그러는데 저는 네. 한번 그 양반 참 찌질해서 뭐 얘기도 하기 싫지만은 네. 아니 예비 후보는 네. 선거법상 네. 그 지역 선관 군산 이 친구 있는 군산 선관에 가서 등록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못 입어? 그냥 예비 후보는요. 군산 선관에 가서 이렇게 올리고 예비 후보 선관위 그 서류 있어요. 서류들에게 내고 그다음에 이제 기탁금 이제 20% 5분의 1만 기탁해서 내면 예비 후보 등록되는 겁니다. 그 예비 후보 돼서 팔아놓고 입지 왜 그것을 못 입는다고 징징 울었더만 난 아이고. 그래서 저도 뭐 정치판 30년 넘어 있으면서 이런 경우를 하도 처음 봐갖고 예를 들어서 공천에서 잘리는 경우는 많이 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공천 심사도 네. 서류 내면 다 받아주는 거예요. 다 받아는 줘요. 받아는 주고 그냥 뭐 그것도 안 부르는 그만이지 뭐. 근데 네. 저도 처음 봐. 아니 예비 후보를 당해서 야 너는 막 예비 후보 등록하지 마라는 거는 저도 저 정치부 기자 저도 하고 뭐 정치부 들어본 지도 오래됐지만은 네. 생전 처음 보는 처음 일이거든요. 보죠. 정말 민주당이 이 친구 미워해가지고 네. 막 해코지를 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그래서 이걸 딱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한 번도 경험 못한 일이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 김의겸 씨 때문에 뽀록이 난 겁니다. 김의겸 씨가 예를 들어서 국민들로부터 밉상이고 국민들로부터 찌질하다고 욕먹는 거는 우리 차치하자고요. 네. 뭐 그 양반 보면 뭐 갖다가 뭐 흑석동 몰빵이고 뭐 어쩌고 그 이야기를 하면 입 아프니까. 그런데 그래도 찌질한 거 좀 얘기해야 되는데. 그럼 요 살짝 하나 걸쳐놓고 찌질한 거 얘기 예,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걸 보니까 2018년 8월 25일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이 되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 한 1년 3개월 만에 전당대회에서 이해찬 대표를 갖다가 당에 선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날 전당대회에서 통과시킨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당규제 10호인데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및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5항에 보면은 6조 5항에 보면은 검증위원회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가 후보자에게 예비 후보 해서 검증을 미리 해보고 너 그러면 예비 후보로 뛸만 하면은 너 예비 후보로 등록해도 좋아? 라고 그걸 해줘야만이 예비 후보 등록을 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안 해도 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 7항이 뭐라고 돼 있냐니까 검증 절차 없이 예비 후보를 등록했을 경우는 공천에서 불이익 주겠다는 거지 뭐. 공천 심사에서 배제. 아이고 어마어마하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4월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당에 북한 노동당의 조직 지도부 비슷한 검증위원회를 만들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뭐냐니까 이런 거죠. 북한의 노동당이 모든 나라를 갖다 지배하는 게 노동당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노동당을 지배하는 게 뭐냐면 조직 지도부예요. 선전선동 뭐 양대축이. 근데 조직 지도부가 그야말로 꽉 모든 걸 틀어주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은 이번에 선거 앞두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예비 후보 그 예비 후보로 등록하는 것조차도 당에서 꽉 쥐고 이른바 조직 지도부 같은 공직 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 너 예비 후보 등록할 수 있어라고 허가증을 띄워줘야만이 예비 후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고 있어요? 그 일은? 그 일을요.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하는 거예요? 직접 하진 않고 그 이제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이죠. 약칭 검증위원회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봐봐. 청와대 대변인은 김의겸이가 저 좀 살려달라고 지금 울고불고 국민들 다 보는 데서 찌질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바로 너 임마 예비 후보 너는 우리 당에서 오케이 하자면 등록하지? 그럼 네 고집해서 해라. 지금 현행 선거법대로. 그럼 너는 공천 심사도 못 내. 법대로 하면 너는 아예 우리가
저 공천 심사에서 배제할 테니까 넌 내지도 못해. 이런 거죠. 너 파란 옷 입는 게 그렇게 소원이야? 입고 댕겨. 입어 입고 댕겨. 공천 공천 신청 못해. 이런 어마어마한 조항을 넣은 것도 네. 대단하다. 2018년 8월 25일입니다. 그러니까 예. 저 문재인 대통령이 맨날 그랬잖아요. 뭐 20년 뭐 둘이 이해찬이하고 그랬잖아요. 20년간은 예. 뭐 50년 찍고 뭐 얘기했는데 네. 그걸 위해서 정말 머리 싸매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당 조직 지도부를 만들어냈구만. 아니 그건 문재인 대통령은 이해찬 대표가 머리 싸맨 것 같지는 않고 386 운동권들이 한 거예요. 자 이제 들어보시면 합니다. 네. 자 그러면 검증위원회 위원장은 당연히 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검증위원회 위원장은 친문 핵심이 해야 되겠지. 아니죠. 그러면 이해찬 대표나 이해찬 대표 아니면 최소한 현역은 최고위원급이 해야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음. 북한식입니다. 차관급이 합니다. 재선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네. 김경협 의원이라고 김경협 의원이라고 저 민노총 출신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게 했던 정말 부천에서 국회의원 하고 있죠. 저 전남 장 사람입니다. 네. 근데 이 친구가 그 당의 핵심 누른다. 호남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사실상 위원장이고 더 무서운 게 간사입니다. 간사가 아무래도 청와대하고 왔다 갔다 이야기 맞추지 않겠어요? 간사가 진성준 전 의원입니다. 근데 진성준 전 의원은 19대 의원을 하고 20대는 떨어졌고 그래서 저하고도 보면 저 종편에서 뭐 여러 차례 만났고 그 진성준 이 친구는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바로 청와대로 들어갑니다. 정무기획비서관하고 정무수석실에 밑에 정무기획비서관으로서 이 친구 즉 다 이 보면 68년생 뭐 70몇 년생 다 386 운동권들이 당을 장악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뭐냐 하니까 검증위원회인 거예요. 검증위원회에서 통상 다른 당은 이런 거 없습니다. 검증위원회를 갖다 통해서 거기서 이미 애시당초 처음부터 옛날 건설 PQ라고 있습니다. 프리퀄리피케이션이라고 예심을 해버리는 거예요. 너는 아예 그러면 예비 후보도 등록을 못해.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은 네. 우리 저 전국 250개 지구당마다 이렇게 지금 예비 후보 등록하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일사불란 일사불란한 그 공천 작업, 저 후보 선정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통 보면은 선거철 되면은 지금 2월 달쯤 되면은 그 만약에 뭐 어느 지역구로 보면 만약에 여기 저기 어디입니까? 성북? 네. 저요? 네. 전 도봉구. 도봉 그러면 갑 같으면은 저 자유한국당 빨간 잠바 입은 사람 서너 명, 파란 잠바 입은 사람 뭐 서너 명 다니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고 있나 지역에 빨간 옷 입은 사람 100명씩 어디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파란 옷 입은 사람은 1명 아니면 2명밖에 없는 거예요. 현역 의원 있는 데는 오케이를 안 해준 거니까 그러니까 저 청와대 출신 뭐 어디 뭐 무슨 대통령 직속기구 출신 70명 이런 사람들을 핀 포인트에서 집어넣기 위해서 만든 기구가 바로 검증위원회가 되는 거죠. 아주 너무너무 정확하세요. 우리 안 그래도 보면 저 중앙선관위에 가면 예비후보 등록 현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쫙 봤더니 심지어는 현역 의원이 민주당 의원인 경우도 현역 의원조차도 예비후보를 등록을 못해요. 다만 보면 현역 의원인데 나 안 해! 하고 한 데 있죠. 대표적으로 용산 같은데. 그런 데는 이제 막 꼽아주는 거죠. 꼽아주는 거고. 보면 김의겸 씨가 좀 목을 메고 뛰겠다는 저 3번이나 빠꾸 했는데요. 정말 한 번만 파란도 한 번만 있게 해주세요. 그럼 이거 파란색 못 있게 하면 저 2번 죽이는 거예요. 하고 울며불며 매달리는 그 군사는요. 신영대 씨라고 1968년생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12월 17일 날 바로 예비후보로 등록했어요. 그러니까 이 김의겸은 애가 타네. 그렇죠. 똥줄이 타네. 근데 이 사람은 뭐냐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행정관을 했고 느낌이 오죠? 네, 느낌 옵니다. 팍 오네. 그다음에 바로 지난해 12월 17일 후보 등록할 예비 후보 등록할 당시에는 뭐냐니까 직책이 그 당시 현직으로 썼어요. 1월 달에 그만뒀겠지. 현직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즉 앞서 우리 김영환 실장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행정관, 비서관, 수석 등으로 근무했던 사람 약 70명이 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또 대통령 직속 각종 위원회 60명이 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130명이에요. 지금 이 민주당은 집권당은
2020년 4월 총선을 위해서 벌써 2018년 당헌 당규까지 다 바꾸고 바꾸네. 죽기 살기로 그때 재정을 했대. 조정을 당을 만들었지. 만든 거야. 그래서 지금 죽기 살기로 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뭐 통합한다고도 정신도 없는 분들로 네. 이 검증 과정에 뭐고 다 깜깜이 선거를 하고 있는 거야. 네, 네.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예. 근데 저 자유한국당 당직자한테 제가 들었어요. 예. 황교안 대표 김의겸이가 또 민주당의 청기누설 한 셈이야 이번에. 맞아.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황교안 대표도 이걸 보고서 아니 예비 후보 단계에서 네. 좀 민주당은 이거 뭐 통제하고 딱 지역마다 나갈 놈들 될 놈들 후보가 여러 개 있으면 알바기로 나오는 놈도 있고 네. 또 옷 입고 나오다 보면 또 욕심 나서 계속 뛰는 사람도 있거든. 그렇죠. 이렇게 뭐 둘이 대가리 큰 놈 할고 할 때 이 단계에서 네. 야 김영광이 막 황태순이가 우리 당 청와대에서 미는 사람이니까 넌 예비 후보도 등록하지 마. 저 예비 좀 하게 해주세요. 안 돼. 그 황교안 대표가 그랬대. 네. 민주당은 이렇게 당의 장악력도 하고 체계적으로 네, 네. 조직적으로 네. 그리고 강력하게 당 중심으로 이게 사람도 선정하고 하는데 네. 우리 당은 그거 하면 안 돼요? 못하지. 당원 당규가 없는데 당원 당규가 없는데. 당원 당규 없는데 그래서 이제 당 실무자들 사무처 실무자들이 그랬더니 아이 대표님 우리는 그걸 하기가 여의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황 대표가 왜 그런 것도 여의치가 않죠? 준비를 안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들은 2017년에 집권한 다음에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압승을 거두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 당시 이해찬 씨가 입만 열면 얘기했던 20년 집권, 50년 집권, 영구 집권을 위해서 이미 2018년 8월 25일 당원 당규 만들어가지고 당규를 갖다 새로이 제정을 해서 개정이 아니라 제정을 해서 그야말로 막강한 노동당의 조직 지도부와 같이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딱 골라서 딱 선골만 꼽을 수 있도록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라는 걸 만든 거예요. 공관위를. 이게 얼마나 지금 셉니까? 네. 지금 우리 외청자님도 한번 무슨 중앙선관위 들어가 보시면 지금 자유한국당은 막 난잡하게 막 예비후보 단계에 돼 있는데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일사불란에 예비후보 등록한 사람들이 제 눈에 잘 안 보여. 완전히.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좀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예비후보 선거전에서 이게 체력 소모가 많거든. 그렇죠. 야 같은 더불어민주당인데 아니 황태순 후보 말이야 뭐 저기 감옥 갔다 왔는데 왜 그거 안 썼어? 서로 아니까 총질하게 했는데 네. 그런 걸 예방하기 해서 지금 되고 있는데 네. 이거 참 무서운 사람들이네. 이게 그러니까 김의겸이가 네. 저 세 번 예비 후보 심사 떨어졌는데 파란 옷 한번 있게 해주세요. 오늘 이해찬이한테 공개 편지 쓰면서 청기 누설한 게 20년 장기 집권 플랜의 하나를 김의겸이가 폭로해버렸네. 폭로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니까 사실 뭐 저희 같이 보면 정치판에 오래 있었고 또 1년 넘게 여기서 정치를 주 이슈로 다루면서 매일 유튜브 하고 있던 저희들도 김의겸이 저 친구 왜 저래? 아니 쥐가 등록하고 옷 입으면 되지 왜 그 옷을 입혀달라고 그러냐고 다 큰 놈이. 그거 자기 입고 다니면 되지. 근데 그게 보니 우리 중앙선관위는요. 관여할 수가 없는 거죠. 중앙선관위. 그래서 국가에서는 중앙선관위에는 누구든지 내가 원하면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가 나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이다. 그러면 그 당으로 등록하면 되는 건데. 되는데 이걸 갖다 이미 여기서 민주당에서는 그걸 당에서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민주당 예비 후보자가 없는 데가 거의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그 민주당 이름으로 총선에 나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검증위원회는 네. 노동당 조직 지도보다 더 강력한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 대변인이라고 한겨레 신문에서 네. 한 그래도 네. 나름대로 캐리어가 있는 네. 이 친구가 네. 예비 후보로 파란 옷 입을 기회 한 번만 주세요 하고 지금 울고 있으니. 예,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보면은 오늘 김의겸 씨가 그거 보면은 그거 갑자기 이해찬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울면서 하는 통에 저희도 깊은 관심을 갖고 이제 스타디에 보면서 천기를 갖다가 보게 됐는데요. 황교안 씨도 그거 보고서 이제 야 우리 당은 왜 저렇게 못하냐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이분들은 벌써 2년 전에 준비 다 해가지고 하는 건데 자유한국당이 당헌 당규에 검증위원회 만들겠다고 언제 집어넣어 지금 전국위원회 해가지고 하나?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니 이것이 근데 득이 될지 독이 될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으나.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영건 시장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후보자가 갑을 병정 네 사람이 뛰면서 때로는 선의의 경쟁, 때로는 약간 헐뜯으면서 붐업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못 뛰는 거야. 근데 예비 후보 단계에서는 붐업보다는 서로 총질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공천에 가서
이쪽 같이 예비후보 세입이시라면 서로 나쁜 것들 언론에 흘리고 공천 심사에 가서 저놈 사실은 뭐 돈질했어요, 뭐 네. 했어요, 막 싸우게 해주니까 정리한다는 게 일단 유리한 측면이 많다고 봐요. 일단은. 근데 보면은 그렇잖아요. 보면 어쨌든 보면 이 선수들이 3명이든 4명이든 뛰면서 자기들이 각자 보면 나름대로 외연을 넓혀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마이너 단점이고 예. 총질 안 하고 정리됐다는 건데 오늘 김우겸 씨가 예. 정말 찌질한 저 흑석동 몰빵 투자해가지고 돈 이제 뭐 하면서 그것도 정리하면서 내가 아까 찌질한 거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12월 19일 날 이제 드디어 나의 고향 군산에 출마하겠다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거 기간에 기부하면 네. 법에 저촉될 수 있다. 네. 논란이 되지 않게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시기 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한 20일 전 12월 1일 페이스북에는 네. 매각한 뒤 남은 차익에 대해서는 전액 기부를 한데 그 내역을 공개하겠다 그랬는데 네. 선관위에서 유권해서 그랬어요. 그 기부하시는 거는 그 선거 기간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아무데나 해라. 그러니까 누구 군산에 있는 누구 유권자들이 나눠주면 안 되지만 우리 선거법이 네. 기부행위, 인도적인 뭐 지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네.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문을 다 열어놨어. 네. 저기 저기 뭐 심장재단에 대해도 네. 되고 하고 하는데 그럼 하면 돼요. 그 찌질하게 해가지고 지금 그거까지 알토란 같은 정말 마누라한테 책임 다 뜨면 나는 몰랐는데 네. 저 대출금은 내 고등학교 후배한테 은행에 대출은 받아가지고 네. 뒤죽박죽 말도 안 되는 얘기하다가 또 갑자기 돈도 안 내겠다고 이렇게 미련 많은 사람이 다 내놓고 지금 일단 다 내놓은 거야. 내놓고 제발 예비 후보 등록해서 옷 한 번 입게 해주세요. 이게 징징 울게 만든 이 민주당의 이 참 이게 정말 조직적이고 참 냉혹한 그걸 우리가 보게 됐네. 김일겸 덕에 김우겸 덕에 보게 되었고 저 황교안 대표도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좀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